우리 시엄마, 완전 내 손바닥 안에 있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턴가 듬성듬성 빠진 머리카락, 깊어진 눈가의 주름, 그리고 텅 빈 눈동자. 대체 나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58권의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28배 남편을 잃고 그렇게 혼자서 아들 하나를 키워냈습니다. 쉽지 않았죠.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밤늦게까지 패션 디자인 일을 하며 아들 대학 등록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힘들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전부였으니까요. 그렇게 키운 아들 건이가 35이 되던 해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건이가 데려온 여자 정아람.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단정하고 밝은 인상에 무엇보다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하더군요. 어머니,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뻐요. 건이 오빠가 어머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줬어요. 목소리도 참 예뻤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내내 아람이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대화를 나눴고 음식 하나하나에 우와 이거 정말 맛있어요 하며 감탄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아람이가 제 팔을 살짝 잡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제가 어머니 딸처럼 잘 따를게요. 정말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 나도 이제 딸이 생기는구나. 평생 아들만 키우며 살았던 제게 딸 같은 며느리가 생긴다는 게 얼마나 설레는 일인지 아십니까?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아람이를 봤을 때 정말 예뻤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인형 같았죠. 어머니, 아람이가 제게 다가와 안겼습니다. 저 잘할게요.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혼자 키운 아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결혼 후 첫 명절, 아람이는 새벽부터 일어나 제 옆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이건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엄마,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엄마 손 정말 빠르시다. 저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애교 섞인 목소리로 계속 엄마 엄마 하며 불러주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죠. 복순아, 우리 며느리 진짜 딸 같아. 내가 어떻게 이런 며느리를 얻었는지 모르겠어. 복순이도 부러워하더군요. 애자야, 너 진짜 복 받은 거야. 요즘 그런 며느리가 어딨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게 참 이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미묘하게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주말에 아이들이 놀러 왔습니다. 저는 손수 갈비찜을 만들어 놓고 기다렸죠. 엄마와 갈비찜이다. 자기야, 엄마가 우리 오는 거 아시고 만들어 주셨대. 처음엔 반가워하더니 한 입 먹더니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아우 엄마, 이거 좀 짠 것 같은데요? 말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애교가 빠진 무뚝뚝한 말투였죠. 아, 그래. 내 입맛이 좀 강해서 짜게 됐나? 자기야, 이렇게 짠 거 먹어도 돼? 혈압 오르는 거 아니야? 아람이가 건이에게 물었습니다. 건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먹을만한데 왜?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아람이가 소파에 다리를 쭉 뻗고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요. 예전엔 단정하게 앉아있던 아이였는데 그날은 마치 친정집처럼 편하게, 아니, 너무 편하게 있었습니다. 아람아, 제가 뭔가 말하려는데 아람이가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응? 엄마 뭐라고 하셨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휴대폰만 보더군요. 뭐지, 이 느낌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안 왔습니다. 너무 예민한 건가? 며느리가 편하게 대하는 건데 내가 괜히 오버하는 건가? 혼자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아주 작은 균열이. 그날 이후로 아람이의 태도는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아람이가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시간 되세요? 저랑 쇼핑 같이 가요. 목소리가 얼마나 밝고 예쁜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화점에 함께 갔죠. 제 팔짱을 끼고 처음엔 이것저것 구경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람이가 명품 매장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엄마, 이 가방 좀 봐요. 예쁘지 않아요? 그러네, 예쁘다. 엄마 아람이가 제 팔을 잡으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이거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요? 제가 요즘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네, 엄마. 가격표를 봤습니다. 180만 원. 아람아, 이건 좀. 엄마는 저한테만 이러시네. 친구들 시어머니들은 다 사주시던데. 엄마, 저 딸 맞죠? 딸처럼 아껴주신다면서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이 맞냐니 딸처럼 아껴준다면서요? 그 말이 마치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결국 저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 아람이는 환하게 웃으며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며칠 후 아이들이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저는 아람이가 좋아한다고 했던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기다렸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아람이가 밝게 인사했지만 식탁에 앉자마자 표정이 변했습니다. 엄마, 이거 또 짜게 하셨네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말투가 싸늘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입맛이 좀 강해서. 자기야, 자기도 이거 그만 먹고 딴 거 먹어. 건강 생각 좀 해야지. 아람이가 건이에게 말했습니다. 난 괜찮아. 맛있어. 건이는 태연하게 먹었습니다. 아람이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식사 중인데도요. 아람아, 밥 먹을 땐 휴대폰 좀. 네. 아람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미소는 없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다들 이렇게 먹어요.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면 안 돼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아람이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소파 등받이에 올린 채로요. 예전엔 설거지라도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건이는 회사 업무를 보느라 노트북만 보고 있었고 아람이는 과자를 먹으며 예능 프로그램에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가정부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대니 머리카락이 몇 올 빠져 있었습니다. 요즘 부쩍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며느리가 편하게 대하는 건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속에선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다음 날 카드 결제 문자가 왔습니다. 150만 원. 음식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이상해서 아람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람아, 혹시 어제 카드 쓴 거 너였니? 아, 엄마. 깜빡했다.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었는데 제 카드를 집에 두고 와서 엄마 카드 썼어요. 괜찮죠? 엄마. 마지막 엄마는 애교 가득했지만 저는 씁쓸했습니다. 아람아, 그런 건 미리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 그까짓 거 가지고 뭘 그래요? 친구들한테 우리 시어머니 진짜 좋으시다고 자랑했는데 실망이에요. 얼마나 실망한 듯한 목소리인지요. 알았어,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나니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날 밤에도 잠을 설쳤고 아침에 거울을 보니 머리카락이 또 빠져 있었습니다. 이번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만큼 많이요. 이게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머리를 감다가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뭉쳐 있는 걸 봤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정수리 부분이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언제부턴가 이렇게 됐을까요?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리니 또 몇 올이 빠졌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눈가는 푹 꺼져 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뭔가에 짓눌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대체 왜 이렇게 됐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었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아람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급하게 머리를 정리하고 나갔습니다. 왔구나. 저녁은? 먹었어요. 엄마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람이가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놓더니 냉장고로 갔습니다. 서스름 없이 이것저것 뒤지며 음료수를 꺼내 마셨습니다. 자기야, 마실래? 응, 줘. 건이도 자연스럽게 소파에 벌렁 누웠습니다. 저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희 좀 쉬다 갈게요.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요. 아람이가 말했지만 건이가 예전에 쓰던 방으로 들어가는 건 아람이 뿐이었습니다. 잠깐만 누워 있을게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건이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건이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건이야, 요즘 회사 일 많이 힘드니? 응, 좀 그래. 엄마는? 나야 뭐. 괜찮지.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화장실을 가는데 방에서 아람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 했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니, 진짜 우리 시엄마 완전 호구야.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엄마 하면서 애교만 부리면 뭐든지 다 해줘. 저번에 명품 가방도 사달라고 했더니 바로 사주더라.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진짜 시엄마는 손바닥 안에 넣고 조종하는 거야. 애교만 부리면 끝이야. 아람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건이도 마찬가지야. 자기야 하면서 살갑게 굴면 뭐든 다 해줘. 완전 순둥이. 그 엄마의 그 아들이지 뭐. 둘 다 내가 꽉 쥐고 있어. 아 그리고 있잖아. 우리 시어머니 요즘 머리 엄청 빠지던데? 솔직히 좀 보기 민망해. 비위 맞추고 애교 부리느라 스트레스는 내가 받는데 진짜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아람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냉장고에가 여기저기를 한참 뒤지고 찾는 것 같더니 선물로 들어온 한우를 집어들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저희 먹어도 되죠?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갈게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방금 전 통화 같은 건 없었다는 듯이요. 엄마, 오늘도 고마웠어요. 덕분에 잘 쉬었어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이 소름이 돋을 만큼 소름 끼쳤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손바닥 안에 있다고? 애교만 부리면 다 해준다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람이의 환한 미소, 엄마 하는 애교 섞인 목소리, 제 팔을 잡던 손길,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전부 연기였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듬성듬성 빠진 머리카락, 초췌한 얼굴. 이게 다 그 아이 때문이었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배신감 때문인지, 아니면 제 자신이 한심해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람이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손바닥 안에 있어. 애교만 부리면 끝이야. 새벽 5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냉정해지자 권혜자. 노트 첫 장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관찰 일지. 감정적으로 화를 내봤자 소용없다. 저 애가 얼마나 이중적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날부터 저는 아람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아이들이 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기 전 저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아람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밝고 경쾌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아람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건이가 화장실에 가자마자 아람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미소가 사라지고 무표정해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들고 소파에 비스듬히 앉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눈에 담았습니다. 건이가 돌아오자 아람이는 다시 환하게 웃었습니다. 자기야, 여기 앉아. 180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노트에 적었습니다. 건이 유무에 따라 태도 변화. 혼자 있을 땐 무표정, 냉담. 건이 앞에서는 밝고 애교. 며칠 후 아람이의 SNS를 찾아봤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명품 가방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사준 그 가방. 게시물은 볼 수 없었지만 댓글을 통해 힌트를 얻었습니다. 언니 완전 부럽다 키읔키읔 시댁 부자야? 대박. 시어머니가 뭐든 다 사주시나 봐.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다 알고 있어. 일주일 후 마트에서 우연히 안사돈과 마주쳤습니다. 아이고 사돈. 안녕하셨어요? 사돈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머나 잘 지내셨어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사실은요. 안사돈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맞는지. 괜찮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아람이가요. 원래 저래요. 그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애교로 사람들 마음을 얻는 걸 좋아했어요. 선생님들한테도 친구들한테도. 그런데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거든요. 저한테도 그래요. 밖에선 착한 딸인 척하지만 집에선 버릇없이 제 멋대로이고 제가 잘못 키웠어요. 안사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걱정했어요. 결혼하면 시댁에 가서 잘할런지. 근데 역시나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안사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의 단점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요. 카페를 나오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제 잘못이 아니다. 저 아이의 본성이다. 그날 밤 노트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정아람, 타고난 연기자. 친정 엄마에게도 똑같이 행동. 패턴 명확. 이제 반격 시작. 다음 주말 아람이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시간 되세요? 백화점 세일한대요. 예전 같았으면 그래, 가자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젠 아닙니다. 아람아, 미안한데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네. 아람이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습니다. 무슨 약속이요? 중요한 거예요? 응, 친구랑 만나기로 했어. 아, 그럼 다음에요. 애교 빠진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첫 번째 성급기 성공. 며칠 후 아이들이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엄마, 아람이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 오늘 회사에서 칭찬받았어요. 프로젝트 성공했거든요. 그래, 잘했네. 저는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처럼 우와, 우리 며느리 대단하다. 하지 않았습니다. 아람이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식사 중 아람이가 또 그 버릇을 부렸습니다. 엄마, 국이 너무 짜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아람이 입맛엔 안 맞나 보네. 싱겁게 먹는 게 몸에 좋다고 했지? 다음엔 좀 일찍 와서 아람이가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겠다. 엄마도 건강식 한번 먹어보게. 아람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식사 후 아람이가 소파에 다리를 뻗고 앉았습니다. 아람아, 다리 좀 내리면 안 될까? 엄마, 전 이게 편한데요? 그래, 나도 편한 게 좋더라. 저는 아람이 옆에 앉아 똑같이 다리를 뻗었습니다. 아람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주일 후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아람이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모임 있는데 엄마 카드 좀 빌려도 돼요? 아람아, 네. 이제부터 우리 각자 살림하자. 네.
결혼한 지도 1년 넘었잖아. 너희도 돈 벌고 이제 엄마 카드 돌려줄 때도 됐지. 엄마도 노후 준비해야 하고. 엄마, 그게 무슨. 아람아, 엄마가 며느리 딸처럼 아낀다고 했지. 근데 딸도 결혼하면 독립하는 거야. 그게 어른이 되는 거고. 전화 너머로 아람이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앞으로 도움은? 급한 일 있으면 이야기해. 근데 쇼핑이나 친구 모임 같은 건 아람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머리카락은 얇았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사흘 후 건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람이가 울고 있어. 무슨 일이야? 엄마가 갑자기 차갑게 대한다는데. 뭐라고 한 거야? 무슨 일 있었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건희야, 토요일에 집으로 와. 둘이. 알았어. 토요일 오후 아이들이 왔습니다. 아람이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람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앉아라, 둘 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람이가 여기까지 울면서 왔어. 엄마가 차갑게 대하고 거리를 두는 것 같다고. 건희가 말했습니다. 아람이가 나한테 예의 없이 구는 건 괜찮고, 저 예의 없게 군 적 없는데요? 아람아. 저는 아람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너 2주 전에 전화 통화한 거 기억나니? 네. 시어머니는 손바닥 안에 있다고 했지. 애교만 부리면 다 해준다고. 아람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게. 저 애가 뭐라고 했는지 다 들었어, 건희야. 건희가 아람이를 봤습니다. 아람아,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야, 그건 친구들이랑 그냥 농담으로. 농담? 제가 말했습니다. 머리 빠지는 거 보기 민망하다는 것도 농담이었니? 내가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거 알았니? 아람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건희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건희야, 엄마는 며느리가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야. 난 아람이랑 엄마랑 딸처럼 지내고 싶었어. 진심으로. 근데 아람이는 나를 이용한 거야.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 농담하는 게 아닌데. 아람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람아, 난 너한테 딸 같은 며느리를 기대하지 않아. 이제는 우리 이제 서로 예의 지키며 지내자. 그게 더 건강한 관계야. 엄마,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건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아람이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오늘은 이만 들어가. 둘이 이야기해봐. 아이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아이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친구 복순이를 만나고 오랫동안 미뤄뒀던 등산도 갔습니다. 예전에 하던 스케치북도 꺼내서 디자인 스케치를 몇 개 그렸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건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시간 돼? 우리 집으로 좀 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엄마, 내일 저녁 7시쯤 와줄래? 알았어. 다음 날 저녁 아이들 집에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거실에 건희만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건희야, 아람이는? 씻고 있어. 엄마 앉아.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건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 건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어. 무슨 소리니?
건이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단체 카톡방이 떠 있었습니다. 아람이와 친구들의 대화였습니다. 며칠 전에 아람이가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계속 와서 무심코 봤어. 저는 화면을 읽었습니다. 아람이 진짜 시어머니 때문에 짜증나 죽겠음. 친구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람이 요즘 카드도 안 빌려주고 완전 쪼잔해짐. 예전엔 애교만 부리면 다 해줬는데. 친구비 헐 왜 갑자기? 아람이 모르겠어. 늙은이들 멘탈 원래 약하잖아. 머리 빠진다고 난리더니 이제 나한테 화풀이 하는 듯. 친구시 언니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잘해줘야지. 아람이 에이 뭘 어차피 나중엔 우리가 모시는 거 아니겠어? 지금은 적당히 선 그어주는 게 나음. 친구어 남편은 뭐래? 아람이거니? 걔는 내 손바닥 안에 이찌작이야 하면 끝이지 끝. 친구비 부럽다 진심. 시댁 부자야? 아람이 엄청 부자는 아닌데 그래도 집은 있음. 건이 외동이니까 나중에 다 우리 거지 뭐. 제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건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아람이 편만 들었어. 건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샤워실 문이 열렸습니다. 머리를 말리며 나온 아람이가 저를 보고 굳었습니다. 어머니? 아람아. 저는 일어서서 아람이를 봤습니다. 다 봤어. 너희 친구들이랑 나눈 대화. 아람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나중엔 다 우리 거라고 했지? 집 말하는 거지? 저는 나한테 애교 부려서 이용한 거 이제 인정해? 아람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건이가 일어섰습니다. 아람아, 너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 엄마를 그렇게 생각한 거야? 자기야 아니야. 친구들이랑 그냥 농담으로. 농담? 건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도 손바닥 안에 있다고 한 게 농담이야? 저는 아람이를 봤습니다. 아람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눈물이 진짜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람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근데 이제 너에게 마음을 주지 않을 거야. 오늘부터 너는 그냥 내 아들의 아내일 뿐이야. 아람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있었어. 네가 깨닫지 못하고 선을 계속 넘고 있었던 거고.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건이야, 엄마 간다. 그리고 건이야. 응, 엄마. 엄마는 괜찮아.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집을 나왔습니다. 어두운 하늘을 보는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씁쓸하기도 하고 화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후련한 것 같기도 할달까요? 이제 끝났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그날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람이에게서 사과 문자가 여러 번 왔습니다. 건이도 몇 번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속도로 살기로 했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아침 복순이와 등산을 갔습니다. 애자야, 요즘 표정 많이 밝아졌다. 그래? 응. 한동안 항상 뭔가 걱정하는 그늘진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달라. 복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느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 산 정상에 올라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맑았습니다. 이런 걸 왜 진작 못했을까? 예전에 저라면 주말에도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이렇게 자유롭게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애들이 언제 집에 들이닥칠지 모르니까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한 달 전과는 달라진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이 조금씩 다시 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예전 디자인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다시 시작해볼까? 요즘 온라인으로 작은 디자인 작업을 받는 플랫폼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못할 것도 없죠. 그렇게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람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들어와. 연락도 없이 어떻게 왔니? 둘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아람이는 예전과 달리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아람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존댓말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어머니가 많이 힘드셨죠. 탈모까지 생기시고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어머니께 예의 없이 함부로 대했어요. 그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아람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건이가 말했습니다. 아람이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 장모님한테도 사과했대. 지금 당장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께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아람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아람이를 봤습니다. 아람아. 네, 어머니. 나는 너를 이제 딸처럼 대하지 않을 거야. 네. 표정이 시무룩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족으로서 예의를 지키며 지낸다면 나도 어른으로서 너를 대할 거야.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아람아,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 넌 앞으로 오랫동안 노력해야 할 거야. 알고 있습니다. 천천히. 제대로 배우겠습니다. 아람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건이가 말했습니다. 요즘 뭐 하시면서 지내세요? 응? 나 요즘 디자인 일 다시 시작했어. 정말요? 응, 온라인으로 작은 프로젝트 몇 개 받았어. 재밌더라. 대단하시다, 엄마. 건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복순이랑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어. 와, 좋겠다. 엄마도 내 인생이 있거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은 1시간 정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또 뵈러 와도 될까요? 아람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오너라. 근데 미리 연락하고.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는 환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환상을 버리고 나니 더 건강한 관계가 보였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어른 대 어른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거울 속 권혜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 인생이야. 새로운 디자인 프로젝트 파일을 열었습니다. 다시 잡은 펜이 가벼웠습니다. 앞으로 아람이가 정말로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예의는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제 행복을 위해 사는 권혜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권혜자 씨의 용기 있는 선택, 어떻게 보셨나요? 딸 같은 며느리를 기대했지만 결국 쓴맛을 보고 자기 자신을 되찾은 혜자 씨. 이제 그분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실 거예요. 혹시 혜자 씨처럼 용기를 내셨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고민 중이신가요? 혜자 씨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항온의 사랑 아픈 대신 짜릿한 복수 방로베사